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 자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래도 말아 올리고 여기에 더해서 구글의 이 크롬 강제 매각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해소되다 보니까 구글이 시간에서 7% 오르고 그에 따라서 애플도 2% 덩달아 오르면서 와우 미국 시장이 이 하락분을 또 전부 다 돌려놓고 아무래도 구글과 애플의 상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어제의 하락을 전부 다 감싸는 양봉이 나와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 정도로 미국 시장이 아주 스펙타클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사실 어제 별다른 호재의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금요일날 하락을 그 선제적인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전 좀 돌리는 건가 혹은 왜 이렇게 세지 정말 이렇게 세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제 시장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강한 흐름 속에서 지수도 좋았고 종목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좋을 수만 없잖아요. 최근에 시장을 움직이는 이 메인 동력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게 있죠. 조성과 제약바이오다. 조성과 제약바이오다. 조성과 제약바이오다. 세 번을 강조드려도 이상하지 않을 조성과 제약바이오다 라는 이 정확한 명제 속에서 코스닥 지수의 반등은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오늘은 조선 쪽에서 코스피는 조정이 좀 나와 주었는데요. 일단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정부가 굉장히 조금 최근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산업재해 문제잖아요. 뭐 건설 현장에서 이 포스코 ENC 재해 발생하고 나서 거의 회사 문 닫게 만들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구간에서 이 배에 데크하우스가 무너졌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하나오션이 좀 빠지는 흐름이 진행이 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시간이 지나면 또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 될 종목이 없으니 HCA 중공업을 다시 한번 주구장창 올려치는 흐름까지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어지간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확하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산업적인 섹터가 어딘지를 첫 번째로 알아야 그 안에서 어찌됐든 대장을 잡든 대장을 못 잡더라도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매매를 하든 스윙을 하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릭스라든지 ABL이라든지 뭐 소수의 종목군들만 움직였던 제약바이오의 흐름이었다면 오늘은 확실히 그리고 어제부터 이미 진행이 되었는데 확실히 산업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안 그래도 학회 일정이 많죠. 당장 9월 6일부터 폐암 학회가 진행이 되고 9월 15일 날 맞나? 당뇨 그 다음에 9월 말에 메쉬 지방간 뭐 있고 10월 달에도 줄줄이 이 학회 일정들이 빼곡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관점들이 아마 이 제약바이오에게 힘을 좀 주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금리 인하와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지 여부를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문 종목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지 않겠죠.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함께 하실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안정되고 있고 점진 쪽으로 거래 대금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 뭐 주가의 이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돌아야 이 썩은 물량과 기존 물량과 새로운 물량의 손바뀜이 일어나야 주식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대금 회전율을 보는 것이죠. 자, 코스닥 거래대금 안정적이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순환매매 진행 중이다. 조선 쪽의 모멘텀은 끝이 아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정을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고, 중소형주 안에서 지금 두 종목이 매우 치열하게 올라왔죠.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파동을 이용한 단기 매매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가 마구마구 터지고 있습니다. 뭐 종목별로는 다르겠지만 엊그저께,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로봇이 그러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은 액체 생검도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전기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사막 콘덴서도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바닥권에서 터졌기 때문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종목의 툴이 점점 우리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종목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우리가 찾고, 그에 따라서 그러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 종목이 기준봉을 만들 때 매매 시나리오를 만들면 보다 좀 더 쉬운 매매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면요, 아침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그렇게까지 좋은 거는 아니었어요. 아침에 흐름을 보면 시작하면서 바로 좀 올랐다 좀 밀어버렸죠. 10시까지 밀어버렸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밀 때도 다 민 게 아닙니다. 종목군들을 다 민 게 아니라, 사실 아침에 엔터 업종이 좀 많이 빠졌었고요. 2차전지 좀 더 밀었고요. 그다음 반도체도 좀 안 좋았습니다, 아침에는. 근데 이거를 다 들어 올리고, 제약바이오도 이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힘을 강하게 올려치면서 제약바이오가 계속 끄집어 올리고, 종가까지 제약바이오들이 확대되면서 나머지 업종에서 낙폭을 축소하는 과정이 나와주니까 지수가 이 털고 올려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종목이 훨씬 좋았을 하루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코스닥이 최근에 4조 원대에 계속 머무는 시간이 많았는데, 어제 6조, 오늘 5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기타 아시아 증시가 오늘 다 빠지는데, 어제도 빠졌고요.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아시아 증시와 완전히 디커플링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의 고유의 흐름 속에서 가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반 미증시가 복합적인 이슈, 즉 국채금리 상승, 뭐 프랑스 이슈가 있죠. IMF 구제금융을 뭐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이런 내용들 있으면서 영국 금리까지 올라가고, 덩달아 미국의 30년 국채 금리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는 불법이다라는 판결 이후에 관세 토해낼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대법원 가면은 트럼프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악재가 아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뭐 중국의 전승절, 이거 부담적인 요인이죠. 근데 조만간 끝나니까 그러면 이것도 해소될 거고,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 감소, 이게 오늘 제가 봤을 때 APR과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의 하락에 야기한 부분이지 않나. 지표 부진이야 뭐 이런 거는 그냥 단발성이고. 자, 이로 인해서 마이너스 1.5%까지 빠진 모습이었는데, 종가를 끌어올리고 올라왔고, 아까 말한 구글 이슈 등 미국 증시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 이 정도 흐름을 보면은 오늘 미국 증시 어제 빠진 거 다 되돌려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국장 오늘 좋은 모습이었고요. 자, 9월 2일까지 지수가 지지부진하고, 저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늘 정도 상승을 좀 생각을 했는데, 어제부터 미리 움직이는 흐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는 뭐냐면, 이 코스가 시장의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10억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 사실 제가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프레임만 씌우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물론 15% 되면은 대주주 이슈에 의해서 많이 빠지기도 하겠는데, 시장의 대기 자금이 이를 가만두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게 계속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하게도 미증시 높아 보이고 여러 불안 요인이 있긴 하나, 시장 주변의 유동성이 매우 강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지는 거는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렵죠. 안 빠지니까, 싸게 잘 못 사니까. 그래서 기회 올 때 탁탁탁 사놓고 물리더라도 가야 되는 시장 같습니다. 그럼 시장이 올라갈 때 뭐가 올라왔냐, 이게 중요한데요. 형 코스피는 조선이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버겁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버겁다고. 어제 이제 저는 회원님들한테 이제 하나 오션 숏 쳤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숏에 대한 기준을 조금 언급을 드렸던 게 하나 오션입니다. 뭐 오후에 좀 떨어질 때 포지션을 구축해 가지고 얘는 숏으로 대응을 하고,
중소형주 단의 세진이나 HJ중공업은 상승으로 좀 봐야 되는데 오버나이트 하기는 매우 부담스럽고 빠지면 이 장중 트레이딩으로는 매우 적합해 보입니다. 왜? 거래대금 유동성이 매우 좋잖아요. HJ중공업 7천억 터졌습니다. 중소형주가 이 정도면 해볼만 한 거고, 세진도 괜찮아요. 2천억 되면 해볼만 합니다. 유동성이 좋아야 되고 장중에 위아래 파동이 있어야 우리는 거기서 변동성 매매인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변동성이 없는 종목에서 여러분들 용 쓰면서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이 적은 변동성 안에서는요, 그냥 스윙이 좋은 거죠. 그런 적은 변동성 안에서 매매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손절만 나실 겁니다. 변동성을 이용한 거는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을 했죠.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근까지 뭐 내일을 바뀔 수도 있겠지만 계속 제가 보는 시장은 조성과 제약으로, 제약은 각각 종목마다 아주 고유의 재료가 다르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B만에다 붙여가지고 올리기 얼마나 좋고, 리포트를 쓰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아요. 메시 치료제 뭐 말 나오면 여기다 붙여가지고 올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B만 카테고리 좋고, 시장 규모 사이즈는 나쁘지 않고, 다가오는 이 글로벌 학회 일정이 있지. 그러니까 이쪽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시장의 관심도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돈이 쏠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도에 편승하고 따라가고 눌리면 매수하고, 이런 전략으로 지금은 집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리고 최근 보면 로봇은 이제 노랑봉투법을 하나의 트리거로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노랑봉투법을 트리거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거 외에도 로봇주도 제가 볼 때는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강하게 테마를 형성을 했고, 하반기에 그리고 9월 중순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가는 거죠. 저기 뭐냐,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IR데이에.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있을 거고, 하반기에 갈수록 중국의 유니트리의 IPO도 있을 겁니다. 로봇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로봇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되겠죠.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그리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튀어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뭐 액체 생검을 하는 IMBDX도 상당히 긍정적이게 좀 올라와 준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좀 올라오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내일 한번 관찰해 볼 것 같고, 삼성전기의 이 MLCC 가동률이 98%까지 올라왔죠. 여기에 이제 뭐 1차적으로 삼성전기를 올린 거는 테슬라 계약, 애플 계약 등도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삼성전기도 데이터 센터에 편향이 되었다라는 점이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기만 MLCC를 하냐, 사막 콘덴서도 MLCC를 한다. 여러분들 직접 다트 들어가서 회사의 이 공장 가동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것도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그걸 해야 여러분들이 주식판에서 이 확신과 근거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다트 들어가서 전자공시 확인하고, 공장의 가동률이 전 분기에 몇 프로였고 지금 몇 프로였는지 확인을 하면서 얘네 실적으로 정말로 변화됐었네, 그래, 지금의 상승의 의미 있었구나,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뭔가의 확신과 기대를 뭔가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주식의 실력도 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조선 일단 하나오션은 산재가 발생했으니까 저는 조금 빠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재료는 있죠. 최근에 이번 정부에서 포스코 ENC 산재 터졌을 때 엄청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예외를 두지 않는다면 하나오션에게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단은 하나오션의 주가를 떨어뜨려 준다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라고 세진하고 HJ중공업이 대장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장중 매매로 내일도 봐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다 매매했어요. 제약바이오, 알테오제는 빠지면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24조인데 얘를 급등시켜버리면 코스닥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부담되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놓고 코스피 이전이 확정되고 9월 28일날
이제 그 기대감이 시간이 가면 주가를 올리겠죠. 빠지면 들어가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는 생각이 듭니다. ABA 바이오 오늘 장중 신고가를 쳤는데요. 어찌됐든 10만원 나왔던 피겨를 한번 도전할 것 같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은 매매를 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종목인데요. 단백질로 SC 제형을 만들어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이번에 그 임상 일상을 진행했다라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재료예요. 세계 최초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상승의 트리거고요. 에스티팜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 번은 10만 5천원에 매도 의견을 드리고 8만 5천원 재매수 의견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올라올 때 매도 의견을 좀 드렸고, 다시 볼 때는 9만원 이하권에서 매수 의견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잘 보고 하시고요. 수주장구를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수주장구의 의미 있는 변화는 다름 아니라, 임상용 수주장구는 줄어들지만 이 상업용 수주장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즉 돈을 앞으로 계속 더 잘 벌 것이다.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임상을 성공해서 상용화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고, 이거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의 이슈겠죠. 모멘텀은 뭘까요? 자, 하반기에 이 미중 생물보안법이 한 번 더 맞붙을 예정입니다. 그럼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본다, 뭐 이런 거고, 이번 페아마켓에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유한양행이 루닛이 참가하는데요. 유한양행이 예전 같으면은 이 렉자라 이슈로 참 잘 가야 되는데 이미 승인 받아 놓고 그랬다 보니까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가캠이 학회 전에 올리면 좋고, 학회가 끝나면 다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만 가져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학회에 기대감으로 오르고 학회가 끝나면 항상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 그리고 퓨처캠이 저는 이거 의미 있게 리포트가 좀 나오지 않겠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쁘지 않고요. 나머지 일정은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 관심 있는 종목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릭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약상 매매 해라. 약상 매매. 저도 아침에 걸어놨는데 체결 못 시켜가지고 추격 매수는 좀 못했습니다. 대신 FST가 더 좋은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FST를 그냥 매매를 했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약상 매매에 점수로 준다면 90점짜리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약상 매매도 하나의 좋은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구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수는 뭐 의미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추세대를 맞고 있어서 강하게 돌파할 모멘텀이 있으면 좋은데, 올라가도 코스피 맞고 다시 떨어지겠구나, 뭐 이 정도로 박스권이구나, 여전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변동성이 좀 있죠. 코스닥도 지금 여기서 저점을 좀 들어 올려서 삼각 수렴인데, 이걸 어떻게 해소가 될지 약간 그 정도입니다. 빠져도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이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부터 하나오션은 어제 종가에 선물을 매수해서 오버나이트 했고, 아침에 올라가면은 비중을 좀 늘리려고 했는데 아예 선물은 올라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는 못하고, 뭐 어제 종배로 들어갔던 선물은 아침에 좀 빠질 때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좀 들어가서 포지션 그냥 들고 일단 좀 넘어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계속 박스권 트레이딩 성격으로 하나오션은 볼 것 같고요.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은 돼요. 그래서 박스권 흐름 정도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의 조정은 HJ 중공업이 정말 말도 못하게 좀 강한 흐름인데, 오늘 밤에 얘가 투자 경고가 나올지 이거는 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트레이딩으로 제격이에요. 오늘도 계좌 2개로 매매를 했는데, 하나는 뭐 이런 구간에서 약하게, 다른 계좌는 좀 눌려놓은 3일선에서 들어가서 조금 먹고 나왔고요. 세진중공업도 오늘 또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일단 얘도 수직으로 좀 올랐죠. 첫 투매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오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업도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라고 일단은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 최근에 들어왔던 이러한 일련의 메이저 수급들은 전부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밀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가에 대한 재료는 끝난 게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난 재료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조선 받고, 자, 제약바이오, 올릭스. 올릭스가 오늘 상한가를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어제 프로그램이 590억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외국인들 540억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추후에 제가 볼 때는 생각은 이렇게 올린 다음에 완만하게 조정 7만원 라운드 피겨 재반등 이런 스타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 중에 이제 퓨처캠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2만원 의미 있는 박스권을 일단은 뚫어내는 흐름이라 내일 좀 밀리더라도 돌파가 나온다면 얘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얘도 이제 조금 아직 덜 오른 제약바이오로 한번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ST팜 지금 음봉이죠. 음봉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좀 음봉 자체적으로는 지금 매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거는 좀 별로고요.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추세대를 이용한 매매 전략으로 삼아도 괜찮겠습니다. 종목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오늘 신고가인데요. 일단 이 위에 매물대를 돌파시켜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 올리려고 마음 먹으면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면서 단기에 슈팅을 내는 구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미 있는 재료가 하나가 붙어줘야 되겠죠. 의미 있는 재료가. 그래서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워낙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쏠리게 되면 몇 개 소수의 종목을 뭐 극단적으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고 좀 봐볼 것 같아요. 관심은 가지고 좀 봐볼 것 같고, 일가캠 바이오는 지금 당장은 이 학회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어렵죠. 대신 얘도 잘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싸게 살 종목이 지금 제약바이오에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지 않나. 싸게 살 종목이 없다라는 게 단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럴 때는 알테오젠을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돌파를 시켜놓고 지금 완만하게 밀렸다가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개인들만 물량이 다 털리고 있어요. 여기서 살짝 밀렸다가 이 저점을 올리면서 마감이 되는지 저는 이걸 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빠졌는데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도치 캔들이 나오고 추가로 안 빠지고 올린다면 봉 2개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제약바이오 하나 잡아놓고 좀 넘어가고 있다 정도 언급드리고, 자, 바닥권에서 사막 콘덴서가 오늘 급등을 합니다. 넥스트레드에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참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정 고점이 저항대가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좀 들어 올리기는 어려운 구간인데, 워낙에 바닥권에서 큰 초대량의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좀 그려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갈 때 좀 매매를 하면 좋은데 그때는 좀 놓쳐가지고 눌림에 좀 들어가서 뭐 한 1.5% 여기 들어가서 한 2% 이렇게 2번 정도 매매하고 빠지게 되면 얘는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MBDX도 최근 굉장히 오랫동안 빠졌죠. 굉장히 오랫동안 빠지다가 한 방에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해 줬는데요. 일단 거래대금 많이 터진 상태에서 신제품 출시 뭐 이런 것들 겹치면 좀 올라왔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의미 있는 음봉을 돌파한 상태라 한 9,600원 언저리 한번 내일 봐볼 것 같네요. 밀리면 한번 봐볼 것 같아. 왜 시가총액이 1,300억, 1,400억짜리가 거래대금이 1,000억 육박하게 터졌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 유동 시총으로만 보면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FST도 여러분들 FST라는 종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EUV 펠리클에 대해서 개발한다라는 걸로 과거 코로나 때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거의 한 7배 정도 울고 이 하나로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파동을 그렸는데요. 어제 이제 밤에 나왔던 단독 기사긴 한데 그 기사 내용이 너무나도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많은 기사가 나왔었더라. 너무나도
너무나도 기사가 신빙성이 많은 기사였다 이거거든요. 이 기사인데 여러분들도 기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라고 느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 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펠리클이 되기만 한다면 업사이드는 그냥 한 이 정도 이상은 봐도 될 만한 포텐셜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런 거 막 사지 마세요. 그리고 카페에 글 올려서 종목 어떻습니까?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거는 아무튼 좋은 종목이니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매매 방법은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사고 해서 얘로 오늘 의미 있게 수익은 좀 챙겼던 것 같고요. 개별 종목군들이 참 많습니다. 로봇도 저는 아직도 괜찮아 보입니다. 로봇주는 이 로보티즈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고요. 짧게 돌파 매매 한번 더 했던 거 오늘 아침에, 그리고 원익홀딩스 로봇 8 원익홀딩스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좀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여전히 올릭스, 그 다음에 HCA 중공업, 세진 중공업,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산재 이슈로 하나오션 한번 죽여 놓으면 또 밑에서 잘 받아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대형주는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이 볼린저 밴드 타고 가니까 볼밴 하단 내려오면 노려보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 했던 거, 그런 거 토대로 매매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LS 일렉에 나왔던 이 스마트 배전 솔루션은 굉장히 좋은 기사가 계속 나온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스마트 배전 솔루션으로 굉장히 큰 거래 대금 만들면서 올라왔죠.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배전반 솔루션, 즉 이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전력 계통을 통과하는 솔루션을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변압기 회사랑 다른 개념으로 봐야 돼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무튼 그래서 LS 일렉은 그런 게 있다, 추가로 밸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셔가지고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